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곽산진입니다. 월요일날 잘 보내셨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골에 산다고 비 피해 있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고는 어디서 나냐면요, 인공물에서 나는 거예요. 자연물 자체에서는 사고가 안 나요. 네. 원래 있었던 산과 바다가 이미 물줄기가 흘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추가로 사고 나는 일은, 예를 들어 집을 높은 산을 깎아서 짓는다던가 축대를 세운데 집을 짓는다던가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제 전원주택이 그렇게 생기는 게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서울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사고 날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층이 없어서 땅이 물러진다고 자빠질 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시골에 산다고 걱정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걱정입니다.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늦게 옷도 갈아입고 방송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주무실 때 동영상 올라갈 것 같아서 너무 폐가 될 것 같아서 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바로 이렇게 방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양복만 많더라고요. 사복이 별로 없네. 그래서 입고 할 게 별로 없어. 맨날 똑같은 옷 입고 하는 건 내가 싫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각도기 카페에 멜리샤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주 비싼 질문이에요. 왜 비싼 질문이냐고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이건 내공이 많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 내용은 뭐였냐?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이 얘기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자기가 펀드를 했어요. 내가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막 이렇게 올랐어요. 막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가 한 2,200대였나?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열증은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안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더니 2,000이 깨지고 떨어지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많이 났다가 기다려서 겨우 은행 예금하고 나왔다. 근데 어제 증시각도기가 그러지 않았냐? 안드레 코스토라니의 3단계 보면 공포 국면했다가 뭐 그 동행 국면, 제 말로는 홍황 국면, 그리고 과열 국면, 과장 국면, 이게 나오면 과장 국면, 과열 국면에 팔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내 눈으로 아무리 봐도 과장과 과열이 아니었는데 왜 도대체 그렇게 빠졌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답도 어렵게 할 거예요. 아주 대답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답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촉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촉입니다. 그리고 촉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대답을 했죠. 제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했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시에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위험 신호는 확실합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올리기 시작하자마자부터 돈 뺄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더 올리고 나서 돈을 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건 경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냥 금리를 올릴 수 없어요. 경기가 받쳐주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받쳐줬을 때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경기가 계속 좋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과열이 될 것 같아서 금리를 더 올리죠. 그럼에도 시장은 안 깨질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 1999년 닷컴 버블 때, 진짜 100년 만에 버블이라고 했던 닷컴 버블 때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시장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런 장이 한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동성의 양은 그때 못지않다. 아니다. 실상으로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때보다 더 많다. 라는 게 지금 장이라서, 그래서 제가 경계는 하되 예측은 하지 마라, 이 말씀 드린 거고, 계속 얘기했던 게, 내가 2600, 옛날 고점인 2600을 갈지 3000을 갈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사실 이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1경 5천조 달러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뿌려진 돈의 양이라서 이게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벌릴지는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즐기다가
즐기다가 경계심을 갖고 즐기는 거죠. 술은 먹되 취하지 마.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술은 먹되 취하지 마 이거예요. 이번 장은 술은 먹되 취하지 마. 잔치는 벌어졌으니까 잔치 바깥에 있으면 그거는 잔치를 못 즐기니까 안 되는데 잔치에 들어왔지만 취하지 마.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죠.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넘어가서 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전에 무슨 일을 하나 해요. 분명히 연준은 무슨 일을 하냐면 돈을 뺄 겁니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돈을 빼기 시작할 때 주식을 뺄 수 있죠. 투자를 뺄 수 있어요. 주식만 빼는 게 아니에요. 위험자산 투자를 다 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길어지네.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 개별 종목의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 우리 정진만 선생님께서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본인도 굉장히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토로했고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시장을 정확히 맞추려고는 저는 별로 안 합니다. 핵심은 종목이에요. 그게 훨씬 깔끔하거든요. 정확하고 깔끔하기 때문이지 멋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재미는 시장을 맞추는 게 재밌고 멋있어요. 저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별로 쓸모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별로 쓸모없어요.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는 건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개별 종목단에서 중요하고 그럼 개별 종목은 어떻게 매도하느냐 이걸 말씀드려야 마무리가 되겠죠. 개별 종목은 자기 목표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는 대체적으로 저는 보수적으로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당 5,000원을 번다. 주당 5,000원을 벌어요. EPS 기준으로 5,000원을 벌면 우리나라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가 되냐면 14배 정도가 되니까 한 7만 원 정도 주가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형성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EBIT 그냥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10배 정도 되죠? 영업이익에서 뭐야? 저기 세금 떼야 순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EPS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는 대략 한 10배 정도 그 다음에 그 EPS 대비 주당 순이익 대비는 한 14배 정도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살 때는 안전마진 있는 거 사는 건 뭐예요? 14배짜리를 사는 거는 성장률이 미래에 싸져야 될 종목을 그렇게 사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미래에 싸질 종목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할 때 10배짜리를 사면 안 되지. 5배짜리를 사야지. 5배짜리를 사야지 제대로 사는 거예요. 5배짜리를 샀는데 그럼 목표가가 14배야. 그럼 언제 팔아요? 14배 제가 외국어 하나 쓰겠습니다. 14배 이빠이 채워가지고 먹어야 되나? 그때 팔아야 되나? 아니에요. 10배에서 12배 그 정도 사이에서 팔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작년에 수익을 많이 냈던 주식의 목표가가 24,000원이었어요. 24,000원이었는데 언제부터 팔았냐면 2만 원부터 팔았어요. 18,000원부터 판 계좌도 있어요. 18,000원, 2만 원, 2만 1,000원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24,000원 가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남들이 먹을 까치밥도 좀 남겨놓자. 그래서 매도의 태도라는 건 좀 여유 있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앞서 굉장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이익 추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익 추정을 해야 몇 배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림이 나와야 어디 좀 팔면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도를 잘하려면 매수할 때 측정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고 중간중간에 그 측정이 틀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전 투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네요. 오히려 제가 강의했던 것보다 이게 오히려 한 단계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쉬운 강의는 educast.com에서 곽상준, 증시각도기 곽상준의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오늘 드디어 급하게 강연이 올라갔습니다. 한 12강에서 13강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 강의당 책 한 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쉬워요. 엄청나게 쉽고 그다음 제가 원래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제 이번 주부터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3프로 TV에 나오라고 했는데 내일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에 나오기로 했는데 저희 센터장의 생일이에요.
생파가 그 시간에 있었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우리 여자 센터장님이라 제가 같이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이해해 주시고 내일 못 나간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목요일은 나갑니다. 네, 목요일 날 3프로에서 뵙고 그 전에는 이렇게 유튜브로 뵙죠. 네, 더 깊이 있는 내용 그리고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좋은 것 같네요. 예. 이게 진짜 투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시장을 아는 거는 부차적인 재미로 하는 겁니다. 실전 투자는 다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증시각도기 곽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안녕.